네, 지금 우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유형자산에 대한 어떤 유형자산의 개념부터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의 경우에 취득 원가의 결정, 그리고 취득 이후에 지출이 있을 때의 처리 방법,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 그 중에서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를 보기 전에 지금까지 감가상각 관련해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여러 학원에서나 인강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이 강의의 경우에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앞에서 다른 내용들 회계에 대한 기초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감가상각의 내용들이 간헐적으로 나왔어요, 이미. 그때 이미 조금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번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가상각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감가상각의 개념을 소멸원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감가상각이 나왔어요. 자, 소멸원가가 뭐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인 어떤 효익을 주는 것,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제적 효익이 되는 것은 그것은 수익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효익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경제적 효익을 우리 회사에 줄 거, 그게 현재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되는 게 자산인데, 그러면 나중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어떤 방식으로 효익이 되는 거냐? 그 자산을 판매하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또는 그 자산을 소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판매, 사용, 소비,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 그만큼 그에 해당한 것만큼 자산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그 자산의 감소분만큼이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비용이 증가가 되게 돼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원재료라는 자산이 있다고 합시다. 원재료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있다. 그렇죠? 재고자산이죠? 그럼 이 원재료는 어디에 씁니까? 자, 이 원재료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 소비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재료를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 소비하면 그만큼이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배웠던 직접 재료 원가가 되는 겁니다. 원재료를 사용 소비하면 그만큼이 직접 재료 원가가 되고, 그 직접 재료 원가가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판매가 되면 그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판매가 되면 그때 이제 매출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결국 원재료가 사용 소비되면서 직접 재료 원가가 되고, 그것이 제품에 포함되어서 그 제품이 판매되면 그때 뭐가 된다?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 안에 저 원재료 사용 소비한 것만큼이 지금 이 매출원가 안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은 내가 매입을 해서 창고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됩니다. 비용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을 회사에 가지고 있다가 그 소모품을 사용하게 되면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됩니다. 사용한 만큼이 소모품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원재료 사용 소비, 상품이나 상품은 이제 판매, 제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판매를 통해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고, 소모품은 사용 소비하면서 소모피라는 비용이 되고, 자, 이거 다 어떻습니까? 판매나 사용 소비를 통해서 자산이 감소가 되면서 거기다 매출원가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뭐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멸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산이 소멸되는 것만큼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소멸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멸원가,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문제는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나 비품, 차량 운반구 등등등과 같이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 이 경우는 자, 앞에서 이런 원재료가 사용 소비되고 제품이나 상품이 판매가 되고 하는 것은 눈에 금방 보여요. 그죠? 판매가 되면 제품이 우리 회사 밖으로, 우리 회사 창고에서, 제품이나 상품이 우리 회사 창고에서 출고가 되어서 나갑니다. 수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소모품비가 사용되면 그 소모품 자체도 수량이 줄어들어요. 그죠? 감소됩니다.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소멸이 눈에 보인다.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 비용 처리하는 데는. 근데 문제는 뭐냐? 건물 등등과 같이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는 이런 자산의 경우에는 사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수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수량이나 형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수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형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 수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사용 자산에 대해서 그러면 해마다 그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해서 그것을 장부에 반영할 건가?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먼저 회계를 처음 배울 때 이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살펴보죠. 예를 들면 소모품비의 경우인데, 주식회사 부산은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X1년 1월 1일 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 10개를 단위당 10,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1년 동안 6개를 사용해서 X1년 말 창고에는 지금 4개만 남아있다. 수량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죠? 수량 체크만 해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X1년 1월 1일에는 소모품을 지금 매입을 했죠. 한 개당 10,000원에 10개를 매입했기 때문에 10만 원만큼이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년 동안 소모품을 사용했습니다. 몇 개? 6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당 10,000원짜리인데 사용한 것이 6개입니다. 그래서 6만 원만큼이 지금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1년 기간 동안의 소모품 비는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비용이 6만 원 되는 거고, 그럼 X1년 말에 소모품은 얼마가 남아있을까? 10만 원이 있었는데 6만 원만큼이 사용됐기 때문에 X1년 말에는 4만 원만큼이 남아있다. 소모품이 4만 원만큼이 남아있다.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 소모품 1월 1일 날 처음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금 10만 원이 나갔다. 그다음에 12월 말에 이제 이 소모품 중에서 창고에 가서 소모품을 세어보니 창고에 소모품이 어때요? 지금 4개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4개만 남아있다. 소모품이 4개만 남아있다는 것은 6개는 사용이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6개 사용된 것만큼 소모품을 없애면서
6개 사용된 것만큼을 소모품을 없애면서 그것만큼을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예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먼저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뭐 소모품은 뭐 금방금방 사용이 되니까 그냥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금방금방 사용이 될 거니까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버린다.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돼 보니까 다 쓸 줄 알았는데 아직 소모품이 4개 남아있네? 그럼 4개 남아있는 것만큼을 어떻게 해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서 소모품비를 너무 많이 지금 계산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을 소모비를 줄이는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 간에 결과는 같아요. 그죠? 결과는 X 1년 말에 소모품은 4만 원 남아있게 되고 요거는 10만 원에서 6만 원 줄었으니까 4만 원 남아있게 되죠. 요거는 이 방법은 아예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12월 말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모품 B는 12월 말에 처음 나타났죠. 6만 원으로. 두 번째 방법은 10만 원으로 처리했다가 4만 원만큼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소모품비를 6만 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죠. 자, 결과는 같아요. 자, 어떻게 처리하든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감가상각에 들어가서 자, 주식회사 부산은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X1년 1월 1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기, 자, 비품입니다. 비품 복사기를 30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 비품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잔존 가치가 3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용연수 종료 시에 내용연수 종료는 3년 후죠. 3년 후. 그러니까 3년 후 내용연수가 종료가 될 때 그때 처분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자, 그것을 추정한 겁니다. 3년 후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결국은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 추정치가 30만 원인 거랍니다. 30만 원. 자, 그래서 30만 원이다. 자,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자, X1년 1월 1일 날 비품을 300만 원 이렇게 취득을 했고, 자, 1년 기간 동안 비품을 사용했습니다. 얼마만큼 사용했을까? 자, 3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에 취득했는데 3년이 끝났을 때 남은 잔존 가치가 30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사용되는 것은 270만 원이 사용되는 거죠. 그죠? 30만 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70만 원만큼을 사용하는 것이다. 얼마의 기간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사용한다. 그래서 1년에 90만 원 이렇게 90만 원만큼이 사용된다 라고 한마디로 요거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왜 가정을 하는 거냐? 우리 앞에서 봤지만 소모품 B와 같은 또는 매출원가, 자, 이런 자산이 감소하면서 그게 비용 처리되는 자, 소모품 B라든가 매출원가의 경우에는 수량이나 이런 것으로 수량 등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명확하게 자산이 얼마만큼 소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형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수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 이런 자산의 경우에는 그럼 그거를 얼마만큼이 소멸됐는가 사용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사용됐을까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앞에 나왔던 정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 강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정률법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생산량 비례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중체감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가상각 방법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나오는 것은 합리적 체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니까, 추정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합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방법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방법이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선택. 자, 지금 여기서는 정액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90만 원씩 그 자산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추정, 가정을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으로. 그래서 2000X1년 감가상각비 90만 원만큼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원래 300만이던 비품이 90만 원만큼 사용이 되어서 장부상으로 21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고요. 2000X2년에도 역시 90만 원만큼 사용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2000X2년 말이 되면 비품은 12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X3년 말에는 드디어 다 상각되고 나머지 잔존 가치 딱 30만 원만 딱 남고 이제 상각이 다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배웠냐? 기말수정분계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또 우리가 감가상각을 배웠어요. 기말수정분계를 배우면서. 자, 그때 그러면 감가상각을 또 어떻게 설명했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2000X1년 1월 1일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 복사기 비품을 300만 원에 현금 매입했다. 자, 이 복사기는 3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추정된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이것을 그냥 자, 이렇게 분개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복사기 비품을 사는데 현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나갔으니까 그냥 이것을 비품 구입비라는 한마디로 요거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다. 300만 원을 전부 다 그냥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흔히 이제 속된 말로 비품으로 떨어버린다. 비용으로 떤다. 그렇게 말하죠. 그 300만 원을 현금으로 다 줬으니까 그냥 비용으로 다 그냥 떨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처리를 했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매입할 때 전액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2000X1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0X3년 12월 말까지, 즉 이게 3년이죠, 기간. 3년 기간 동안 자산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산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에 꾸준히 계속 사용되면서 결국은 그 자산이 사용되면서 영업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용되면서 영업수익, 즉 매출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그런데 2000X1년도에 그냥 전액 비용으로 다 이걸 처리를 해버린다. 자, 이런 이제 오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2000X1년부터 X3년에 그랬을 때 이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이 회사의 수익이 200만 원이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비품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만약에 제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000X1년도에는 수익이 200만 원인데 아까 300만 원 전액이 다 비용으로 처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와요. 2000X1년도에는. 그리고 2000X2년도에는 수익이 200만 원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용 처리되는 게 없죠. 비용이 제로니까 그다음부터 이익이 2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3년에도 수익 200만 원, 비용 제로, 이익이 200만 원 나와요. 무슨 말이냐? 2000X1년도에는 딱 요 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다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비용은 너무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익은 너무 작게 나오는 거예요. 2000X2년과 3년에는 분명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비용으로는 하나도 처리가 되는 게 없어요. 그 비용이 너무 작게 되고 그로 인해서 2000X2년과 3년은 이익은 또 너무 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2000X1년의 이익은 너무 과소하게 계산이 되고 X2년, 3년에는 이익이 너무 과대하게 계산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2000X1년부터 이제 3년 동안 사용하니까 3년 동안 비품을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하는 그 사용분을 측정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이 비품을, 이 복사기를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품 이 3년 동안의 사용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에 3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요 1차 년도에는 50만 원어치를 사용을 해서 비품은 이제 250만 원어치, 250만 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100만 원어치 사용이 되어서 150만 원어치 사용이 되어서 150만 원어치 사용이 돼서 사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딱 2차 년도 말에는 100만 원 남아있고 3차 년도에는 이제 요 100만 원만큼이 사용이 돼서 잔존가액이 제로가 되는 것으로 이 사용분이 첫째 연도는 50만 원, 둘째 연도는 150만 원, 셋째 연도는 3차 연도는 100만 원 이렇게 사용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그것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제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장부상으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실제 사용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실제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감가상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비품을 300만 원에 현금 매입했다. 3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내용연수라고 하는 거죠. 내용연수. 그리고 잔존가액은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처분을 할 때에 그때 처분가액 할 때 처분가액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추정되는 게 바로 잔존가액인데 그 잔존가액은 이제 0이다 라고 추정됐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 감가상각 방법을 뭘로 할 거냐?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라고 이제 하는 감가상각 방법을 무엇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게 여기 이게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게 더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한답니다. 뒤에 다른 강의 뒤에 이어서 감가상각 강의에서 감가상각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 바로 정액법이죠. 자,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 사용분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분을 추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사용분 추정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정액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이 이제 추가로 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3년이라는 미래의 기간 동안 3년이라는 미래의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 회사에 그게 수익 창출에 기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매입을 할 때는. 그래서 분괴할 때 자,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현금 300만 원. 자, 그래서 매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비품 사용분 추정을 하는데 매년 얼마만큼 사용한다는 것이냐. 자,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만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잔존가액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연수로 나누면 결국 300만 원 나누기 3년이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 사용한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추정을. 그래서 그것만큼 100만 원만큼 1년에 사용해서 3년이 경과했을 때는 잔존가액이 제로가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부상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씩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가정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장부상 금액은 2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1년이 지나면 장부상 금액은 100만 원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1년 지나면 장부상 금액은 0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수정 분괴, 기말 수정 분괴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차감법, 두 번째는 간접 차감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감가상각비라고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자, 이거는 비품을 사용한 거니까 그냥 비품을 바로 이렇게 감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차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에 차변에 기록이 되면서 원래 비품이 300만 원 차변에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 100만 원만큼이 바로 감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품 잔액은 얼마가 남게 돼요? 잔액은 200만 원 잔액이 남게 된다. 이게 바로 직접 차감법입니다. 그러면 간접 차감법은 그래서 이 직접 차감법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이제 올라가고 재무상태표에는 비품이 잔액이 200만 원 딱 남아 있게 됩니다. 감가상각되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간접 차감법은 감가상각비 100만 원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품이라는 자산을 바로 직접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감액을 시키기 때문에 비품이라는 자산 계정을 바로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신 쓰게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신 쓴다. 이게 이제 결국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죠.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차변 잔액이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계속 잔액이 쌓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변 대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자산이 간접적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간접적인 차감을 해주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차변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 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직접 차감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비품을 직접 감액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품은 3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비품 계정에 30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비품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신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품 밑에다가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 왜? 요거는 차변 잔액이고 요거는 대변 잔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비품을 처음 취득할 때는 3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감가상각이 100만 원이 되어서 그래서 장부상 잔액은 결과적으로 200만 원이 되어 있구나. 자, 이렇게
여러 정보를 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접 차감을 해버리면은 이 비품을 얼마에 취득을 한 건지, 감가상각을 얼마만큼 한 건지 하는 그 정보를 또 주석을 또 뒤져보고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간접차감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 재무상태표 정보만을 보고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훨씬 유용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직접 차감법으로 하지 않고 간접 차감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간접 차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의 개념을, 우리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을 회계 처음 배울 때 소멸원가를 설명하면서 매출원가, 다음에 소모품비 등과 같은 이런 소멸원가를 설명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그에 맞춰서 설명을 한 거, 그리고 기말수정분계, 회계 순환 과정에서 기말수정분계를 배울 때 그때 기말에 하는 수정분계의 하나로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건물, 비품, 기계, 차량 운반구 등과 같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즉 유무형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 처리를 하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자산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사용분은 수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형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자산을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추정분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을 매입했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그 사용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자산 사용 기간, 즉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원가를 배분한다. 자, 이런 표현이 체계적인 원가 배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위에 설명한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자산은 장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효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해서 효익을 얻는 그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체계적인 원가 배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과 그 기간에 발생한 수익, 그 기간에 그 유형자산의 사용분, 체계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수익하고 비용이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수익 비용이 대응되게 됨으로써 그 기간에 손익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적정한 기간 손익에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의 개념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학습을 했었던 그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한번 감가상각의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